군대 다시 가기 vs 로스쿨 입시 다시 하기. 군대 다시 가기. 군대 다시 가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은데 로스쿨 입시를 다시 하기에는 충분한 나이인 것 같습니다. 잘못 말하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아 진짜요? 군대 다시 가는 거. 아 진짜요? 아니, 아. 영남대 로스쿨 15기 입학 예정인 김강산이라고 합니다. 로스쿨 원서를 넣은 날은? 마지막 날. 그 이유는 경쟁률이랑 모의지원을 살펴보면서 그해 경향성을 좀 체크하고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자신 있는 면접은 토론 면접 vs 개별 면접. 토론 면접. 토론 면접은 다른 지원자들과 함께 면접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면접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고 그에 따라서 애티튜드가 평가 요소에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 자신이 있어서 토론 면접이 좀 더 자신 있습니다. 군대 다시 가기 vs 로스쿨 입시 다시 하기. 로스쿨 입시 다시 하기. 군대 가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고 로스쿨 입시 다시 하기에는 나이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내 로스쿨 합격의 비결은? 선천적인 말솜씨 vs 몰라보팀 면접 강의. 몰라보팀 면접 강의. 먼저 저는 이과 출신이어서 면접에 있어서 내용적으로 풍부하게 대답을 못했었는데 몰라보팀 강의를 들으면서 내용적으로 풍부하게 구성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직업을 고를 수 있다면? 판사 vs 변호사 vs 검사. 판사. 먼저 판사에 대해서 직업적 궁금증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양형 이유라는 책을 보고서 그 궁금증이 생겼고 그래서 만약 제가 고를 수 있다면 판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리트라는 시험은 총 3번 보면서 총 3년 동안 준비를 했고 리트 점수는 117점이고 토익은 970, GPA는 90점입니다. 면접의 경우 물러보팀 법학적 사고력과 면접 시뮬레이션 강의를 들으면서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물러보팀에서 만난 분들과 스터디를 했고 추가로 학교 커뮤니티에서 만난 분들과 스터디를 병행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던 이유는 물라보팀에서 제공하는 강의 내용과 과제가 법학적 사고력이나 시사 이슈에 대한 공부를 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강의와 과제로 제공되는 내용을 충분히 학습, 복습하면서 이론 공부가 아닌 시뮬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둘째로 시뮬레이션을 최대한 많이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남대 로스쿨의 경우 면접 방식이 집단 토론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면접 방식과는 다소 복잡한 형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면접의 진행 단계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몸소 익히고 체화하여서 실제로 면접장을 가서도 똑같은 행동을 하려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물러버팅 강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첫째로 사후적, 이론적 풀이가 아닌 수험에 적합하고 현장에 친화적인 풀이 방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물러버팀 변호사 두 분은 모두 로스쿨 출신 변호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로스쿨 입시 경험을 녹여낸 강의로 현장에서 어떻게 제시문을 읽어야 하고 답변 구조를 짜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사고의 틀이 되어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낼 수 있는 유연한 무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로 물라보팀 강의는 수험생 스터디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계를 적절히 커버해 주신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수험생들끼리 시중에 파는 교재를 가지고서 스터디를 진행하는 방식은 법학적 관점에서 적절한 피드백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법학적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최근 시사 이슈를 가려내고 힘 조절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물라보 강의에서는 법조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수험생의 답변이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피드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수업 이외에 매주 최신 시사 이슈 과제를 내어주셔서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수험생에게 깊은 관심을 쏟으시며 밀착형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소수정의 수업으로 거의 24시간 1대1로 함께 해주시는 점이 도움이 됐고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수용하여 법조인의 사고방식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6명의 지원자가 3명의 면접관이 계신 면접장에 입장하여서 1번부터 6번이 적힌 제비를 뽑습니다. 이 숫자는 최초 발언의 순서인 동시에 홀수는 찬성 측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짝수는 반대 측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후에 주어지는 제시문을 읽고 문제를 풀이하여서 최초 발언을 진행하게 됩니다. 2차, 3차 발언부터는 거수로 순서를 정합니다. 문제풀이 시간은 10분이며 최초, 2차, 3차 발언은 각 3분씩이 주어집니다. 대학가 인근 A지역 내 이슬람 유학생들의 사원 건립 찬반이 주제로 나왔습니다. 처음 제시문을 읽고서 찬성 측, 반대 측 논거를 모두 체크하였고 반대 논거들은 논거가 강한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두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당 지역에 오랜 기간 거주한 기존 거주민의 법익을 비교적 짧은 시간을 거주하게 되는 이슬람 유학생들의 법익과 같은 층위에서 비교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논지를 전개했습니다. 최초 발언은 3가지 논거로 2차 발언은 찬성 측 토론자들에 대한 3가지 반박 논거로 구성했습니다. 최종 발언은 반대 논거를 간략하게 언급한 뒤 대안을 제시하고 예상 기대 효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는 면접을 준비하면서 미리 짜둔 구성이었고 수차례 시뮬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확인 과정을 거쳤습니다. 주어진 제시문을 주의 깊게 읽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시문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시문에 나오는 사실관계들 중 몇몇은 강력한 논거이지만 몇몇은 반박당하기 딱 좋은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2가지 유형의 사실관계를 분별할 수 있으면 면접을 자기 페이스대로 끌고 나갈 수 있는 동시에 예측 가능한 공격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등 합격 수기를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로스쿨 교수님들이자 평가위원분들은 해당 수험을 경험하신 분들이어서 해당 수기에 적힌 내용과 비슷한 삶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렇기에 수기에서 읽었던 내용을 삶에 반영하시고 자소서와 면접에서 풀어내신다면 교수님들께서 그 내용을 읽으시고 아, 이 친구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제목이겠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수험생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